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피 방울복랑금 이럴 때 그대로 두지 말고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피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이 변이가 온 품종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매해 건강하게 자라다가 잎이 떨어질 때는 꼭 그 다음 분갈이 계절에는 뿌리를 꼭 확인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방울복랑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올여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봄까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올 여름에 원인도 모르게 이 잎이 떨어지면서 뿌리가 가득 차거나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에 변이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잎이 지저분하게 성장을 하죠. 이렇게 잎이 지저분하게 성장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는 뿌리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뿌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뿌리를 솎아낸 다음에 새로 심어줄 생각으로 화분을 엎었는데, 역시나 뿌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너무 많죠. 아래쪽에는 긴 뿌리가 내려오면서 아래쪽에는 덕지덕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을을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삐죽삐죽 태어나겠죠. 이 호피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져도 줄기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귀여운 자구가 나옵니다. 귀여운 자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새로 태어나는 자구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을, 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또 넘깁니다. 그러면 여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거의 확률상 높습니다. 지금 보이는 호피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 정도까지 솔직히 화분 속에 가득 찼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 전에 분명히 제가 뿌리를 솎아낸 다음에 화분에 심어줬거든요. 근데 크기에 비해 화분이 좀 작은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주다 보니까 뿌리 차는 속도가 빠른 거였고, 제가 주기적으로 칼슘제를 쳐줘서 아무래도 뿌리 쪽에 이 건강이 너무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변이가 온 호피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을 키울 때는 꼭 이 잎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잎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화려해진다,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꼭 잎이 떨어지거나 잎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분갈이가 완료된 다음에 호피 방울복랑금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이 긴 뿌리 있죠? 이 긴 뿌리 같은 경우는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뿌리는 보통 잘라주면 2-3일 정도 말리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아랫부분만 정리를 하고 그냥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흙을 다 털어낸 다음에 새 흙으로 자리를 잡아줄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흙은 상토가 아니라 피트머스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피트머스와 상토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상토보다 피트머스로 심어줬을 때 뿌리가 더 빠르게 심어줬을 때 더 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호피복랑금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겁니다. 지금 뿌리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떨어졌다고 뿌리 상태가 좋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뿌리가
잎이 스스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리를 정리를 하고 새로 심어준다 그러면 또 왕성한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토와 피트머스 어떤 거를 결정하든 간에 달걀을 재밌게 또 키워보려면 상토와 피트머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서 어떤 게 더 뿌리 쪽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더 왕성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도 나름 달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뿌리 손질을 하고 나서 마무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길다랗게 뻗어 있던 줄기는 잘라서 이렇게 한 밑에 부분만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많이 손을 댔고요. 뿌리 자체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뿌리가 화분에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얼굴을 잎을 정리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특히 작은 분에 있는 작은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제가 분갈이를 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닭을 오래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뿌리 상태가 좋고 나쁜 거를 따지기 전에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스스로 잎을 소실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분갈이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트모스를 사용합니다.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껍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뭉친 부분이 있습니다. 뭉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씩 비비면 분리가 되는데 비비지 않아도 그냥 섞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피트모스를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 특히 변이종이 온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와 S라이트, 펄라이트, 마사만 넣고 분갈이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